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 대해서 소위 문바들이 불쌍하니까 지켜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불쌍하니까. 그런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면 당선될 것이고 저 사람이면 성공할 것이고 그래서 유력하니까 밀어주자. 유능하니까 밀어주자. 보통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뉴스를 보았다면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상하다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 그런가? 어째서 어떤 종류의 인간들이 불쌍하니까 밀어주자고 하는 것일까? 물론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죠. 불쌍하니까, 측은하니까, 딱해서, 그래서 뭔가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은 아마 한 50대 중반까지 그보다 좀 젊은 층에서는 안 나오는 말이다.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우리가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들이 있습니다. 잘 관찰을 해보면 지하철에서 60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은 아주 금방 양보합니다. 그런데 성년자 중에서 50대 중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그 이하의 사람들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리 양보는 청소년만 하는가? 그런데 좀 여러분이 뜻밖이다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50대 중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60대, 70대, 80대 이런 연장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자리를 양보할 때 항상 그렇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관찰한 바에 의하면 집에 가만히 계시지 뭐하러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몸도 안 좋으면서 고생스럽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핀잔을 주는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양보한 50대 중반 이후의 사람이나 자리를 양보받고 앉은 사람이나 서로 싫은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연령대의 사람들, 우리 국민들은 정말 딱해서 잘해주고 또 그것이 서로 이해되고 양해되는 그런 세대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불쌍하니까 지지하자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50대 중반 이후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50대 중반을 넘어서 60대를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바로 그들이 소위 좌파라고 부르는 그 정치 세력에서는 물론 그냥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대단히 젊은 층 거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러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불쌍하니까라니 그게 뭐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50대 중반을 넘어서 60대로 다가가는 그들이 의외로 속이
폭삭 늙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두뇌 상태는 한 70대 초반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특히 이 정치와 관련해서 사상적으로 혹은 그 선배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세뇌되고 하는 그 살아온 인생이 바로 그 전 세대 그 인생을 물려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습을 한 그러한 세뇌를 받은 그들은 어느 시절에 그런 일을 했느냐, 바로 20, 30대에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투쟁 방식은 아주 펄펄 날뛸 수 있는 그런 20, 30대의 폭력 투쟁,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걸핏하면 혁명을 하겠다, 항쟁을 하겠다, 뒤집어 엎겠다, 기껏 선거로 엄청난 선거전을 펴서 당선해 놓고도 또 혁명으로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이러한 실제로는 50대 중반 이후면서 그 머릿속은 70대이고 자기들이 꿈꾸는 몸은, 이상적인 몸은 20, 30대인 이러한 조건에 맞춰서 인공지능 로봇을 제작을 하면 아마 합선을 일으켜서 금방 망가져 버리겠죠. 그들이 20, 30대 자신들이 그 젊었던 나름대로 투쟁을 했다고 했던 그 젊었던 시절에 대해서 도저히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갈망,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젊음에 대한 갈구가 저 정도면 중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비롯한 그쪽 정치인들, 그들은 당연히 유권자의 표를 먹고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벌써 한참 됐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표 못 받으면 죽는다 하는 강박 증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율에 아주 목을 매고 있습니다. 국내 인기율, 또 국외에서 한마디만 칭찬을 하면 그것을 낯뜨겁게 청와대에서 갖다 올려놓고 청와대 방송에서 그것을 방송을 하고, 얼마 전에는 국민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칭찬 좀 하니까 직접 나서서 그거를 소개하겠다고 하고, 칠푼이 소리를 들어도 그것으로 심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어떻든 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개걸스럽게 탐닉하고 있는 그들은 현재 아주 불안한 믿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은 문재인 편이다 하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는 있었는데 사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정말 두 자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 계층에 돈 뿌리는 정책을 선택한 것이죠.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선거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상시 선거 운동을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하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청와대 정부라는 그 정부 차원에서 상시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그것도 돈을 뿌리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아마 세계의 후진국 빼놓고는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선거 셈법, 주판 굴리기,
여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돈을 뿌리는데 우선 아이에게 뿌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헤아려 볼까요? 태아가 있습니다. 신생아가 있고 영아가 있고 어린이집에 놀러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유치원 가는 아이들이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이제 아이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학원생, 그 다음에 취업 준비생, 전부 아이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돈을 뿌립니다. 물론 정말 아이에게 뿌리는 돈은 그 부모에게 가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돈을 뿌립니다. 이것은 돈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청년에게 돈을 뿌립니다. 이 청년도 그렇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 대학생인 청년, 이 부분에서는 이미 중복이 나타나고 있죠. 취업준비생인 청년, 취업에 실패한 청년, 공무원 시험 삼수생인 청년, 신혼부부인 청년, 맞벌이 가정인 청년, 임산부 가정인 청년, 이렇게 청년인 국민들에게 돈 뿌리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중년이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도 뭔가 주려나. 그런데 중년 앞에서 획 돌아서서 다시 뒤로 가버립니다. 아이에게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클은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그리고 다시 아이로 저희들끼리 뱅뱅 도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회전초밥집에 가면 길다란 타원형의 레일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일을 둘러싸고 아이, 청년, 청소년, 그리고 청년, 그 다음에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레일이 돌면서 초밥 접시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아이, 청소년, 청년, 여기에서 오더니 레일이 뚝 끊어져서 다시 아이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초밥집의 레일은 아이, 청소년, 청년 쪽에서만 돌지요. 그 이후 중년부터 노년까지의 레일이 끊어져서 정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전초밥집의 레일이 바로 중년 앞에서 끊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 중년 이후의 그 세대에게는 초밥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일이 멈춰버린 이 국민의 계층에게는 걸핏하면 적폐라고 해서 다른 나라 같으면 광장에 끌려 나와서 돌을 맞거나, 그래서 아주 신세를 망치고 혹은 사망하고 그러는 계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천대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젊은 사람 위주로 레일을 가동하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의 국민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그의 국민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만이 그의 국민입니다. 가령 여성의 경우 여성을 참 위해주는 척 하는데 여성 여러분은 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미투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국민들하고 만나는 장소에 여성들 뭐하고 있습니까? 정말 40년 전 꽃노릇하던 그 모습이 지금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의견을 들으면서 토론을 벌이는 모습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성들의 책임도 큽니다.
여성들은 입만 열면 그저 찬사를 보내기에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여성은 B급 국민 대우를 받는 겁니다. 어떻든 여성, 특히 중년 이후이면서 임금 노동자가 아닌 여성, 그는 문재인의 국민이 아닙니다. 재산소득 생활자, 여기에는 부동산 소득이나 혹은 금융소득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에 고소득자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들도 문재인의 국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중에서 임금 노동자가 아닌 저소득층, 그들도 문재인의 국민이 아닙니다. 사실은 돈 많은 부자보다 더 골치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중에서 임금 노동자가 아닌 청년, 다시 말해서 놀고 먹고 있는 청년, 그들은 장차 적폐 계층이 될 자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표다, 표를 의식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주는 돈은 많은데 받는 표는 적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어떻든 아이에서 청소년까지 그들은 우선 투표권이 없죠. 그래서 선거 연령을 낮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얼마나 낮출 수 있겠습니까? 1살 낮추는데 아주 온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당에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청소년 측에서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청소년 이외의 청년 쪽을 봅시다. 그런데 이 청년 쪽은 중복입니다. 청년이야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 중에. 그런데 신혼부부 청년이라고 해서 주고, 맞벌이 가정 청년이라고 해서 주고, 임산부 가정 청년이라고 해서 주는데 사실은 이 연령층은 되게 중복이 되죠. 그러면은 만일 10만 원 주고 표를 한 장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30만 원 주고 표를 한 장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극장표가 아니어서 자기 손으로 받아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선거셈법에 따른 돈 뿌리기 정책, 여기에서 뿌린 돈은 많고 받는 표는 적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머리 나쁜 자들의 비운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대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17년 5월 이후에 선거판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그 첫째는 소위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 대결 구도가 무너져 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진보 대 보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뉘어 있었다고들 하죠. 그래서 진보다 하면은 진보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그 후보자가 누구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표 줬습니다.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보자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보수기 때문에 표를 줬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선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말 당사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일은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거판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당장 2018년에 어떤 선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후보 1이 있습니다. 진보 후보, 후보 2, 진보 후보, 후보 3, 진보 성향 후보, 후보 4, 참진보 후보, 이런 식으로. 그리고 후보 1에서 후보 100까지 나왔다고 했을 때 이제는 어떤 의미로든 진보 타이틀을 한쪽 구석에라도 붙여가지고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다 진보 후보다. 사실 진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혹시 101번째로 조원진 후보 이렇게 나오면 그는 보수 후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진태 후보 이렇게 나왔을 때 적어도 그는 진보적이라는 정도의 말은 붙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승리가 목적이니까. 물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일이야 모르죠. 그런데 어떻든 유력 후보, 당선 가능한 후보의 그 99%가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을 표명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 적이라는 글자, 적이라는 글자라도 붙여서 그렇게 해서 보수라든지 과거식의 그 고집을 계속하겠다든지 하는 것이 선거에서 불리한 요소라는 데에는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진보 보수의 대결 구도가 깨어져 버렸는가? 그것은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등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수가 무서워서 보수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칼로 한 번 찔러서 죽인 것이 아니고 한 번 찔러서 죽은 보수를 또 죽을 만큼 치명적인 그런 곳을 또 찌르고 해서 300번 찔러서 완전히 죽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수 정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등이 보수 정치 세력을 죽였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그가 대적할 만한 보수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피라미는 있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행복한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이 지옥문을 열어버린 것이죠. 이제 이 좌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구나. 우리는 싸울 대상이 있어야만 싸울 수 있고 싸울 대상이 있을 때만 존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싸울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자살하는 길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수가 있어야 그 앞에 반대라고 하는 반자 하나를 붙여서 반보수라는 의미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야만 보수가 있어야 반보수로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보수가 없는 거죠. 이제 반자 하나를 들고 사방을 둘러봐도 붙일 곳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천성이 화합을 한다든지 창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가는 자의 등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의 본질입니다. 본성이죠. 물론 그것은 더러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가 없습니다. 자기 앞에 달리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성은 있죠. 이빨은 날카롭고 결국 진보끼리 혈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가짜 보수를 만들어 놓고 그 가짜 보수를 공격하고 그가 죽으면 그 다음 2인자를 세워놓고 다시 공격하고 차례차례 앞에서부터 공격을 하는 혈투가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판, 그리고 이 정치판은 선거판의 모양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좌파들, 좌파 일색인 좌파끼리 혈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이 문재인 청와대 정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 정치권은 황무지개간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은 그렇죠. 모두 진보라고 하니까 이 진보 정치인들은 모두 황무지개간에 나서야 합니다. 그 황무지가 무엇인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 있어서 이 진보 측에서 보수표를 뺏어오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죠. 중도표를 뺏어가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도와 보수가 진보가 아닌 것은 확실하죠. 이제는 반대, 자기들을 지지하는 표가 소수가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앞으로 다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지방선거는 논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민이 하는 투표가 아니라 국민이 하는 투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차피 보수표라고 했던 것은 넘보지 않았던 그런 영역입니다. 중도표는 여전히 뺏어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어차피 보수표라고 하는 것을 누가 더 받느냐, 그것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보표는 어떤가? 그것은 전부 진보인데 이제 남은 것은 나눠가는 일밖에 없죠. 그래서 표 자체는 진보표는 이제 4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진보는 자기들끼리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진보 중에서 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인물들, 그런 자들을 끌어내리고 사전에 그런 자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즉교한 작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못하게 되는 진보 정치인, 그나마 리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 정치인,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혈투라고 하는 것의 그 본체이고, 또 그로 인해서 사상자도 엄청날 겁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 혈투는 이미 한참 전에 시작되었죠. 그러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국민이 아닌 그 많은 대한민국 국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복지 사이클 밖에 있었던, 그가 적폐국민이라고 그 더러운 이름을 붙여주었던 그 국민, 그들이 이제는 보물단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두뇌가 우수한 우리 국민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알겠죠?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보수 정치인에게 몰표를 주는 그 집단표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독립해서 어느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그 처분을 가슴 졸이면서 바라보고 여러분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유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표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런 것이지요. 100명의 진보 후보가 나왔다. 보수가 없어서 어떡하냐 개탄하지 마십시오. 보수 나와봤자 별거 없죠.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그리고 패기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0명의 진보 후보 가운데 누가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정책을 들고 나와서 이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싸우는가?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소소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은 이제 돈을 요구하십시오. 혜택을 요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로운 정책을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저것은 보수가 원하던 것이 아니다 해서 반대했던 그 힘을 보수 버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쓰십시오. 나는 노인에게 겨우 찔끔 30만 원 주는 거 싫다. 더 내놔라. 그거 좋습니다. 중년 이하, 그러니까 아이부터 청년까지 정말 이것저것 중복해서 많이 돈 뿌리는 정책을 지금까지 했던 문재인 청와대 정부. 이제는 중년 이상에게도 노인에게도 이것저것 중복해서 잔뜩 좀 내놔라. 그런 요구하십시오. 지하철이나 버스에 핑크색 임산부석이 있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노인석은 하늘색 노인석 없죠. 노인석도 하늘색으로 별도로 설치해달라. 그렇게 요구하십시오. 중년 이상 그리고 노인 전용 식당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노인들은 나는 식품 첨가물 싫다. 우리는 원래 그런 거 안 먹고 살았다. 그러니 천연 재료 그리고 유기농 재료로만 만드는 그런 노인 중년 이상 식당, 전용 식당 만들어라. 그거 요구하십시오. 이제 중년 이상 60대, 70대, 80대, 90대 모든 이 홀대받는 우리의 유권자들, 사실 자신들은 이 나라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는 자부심과 이 나라가 내 나라라는 그 애국심이 아주 많은 그런 세대이죠. 이 세대의 유권자 모두는 정말 깐깐하게 딜하십시오. 거래하십시오. 정부나 정치인하고 너는 내 편, 너는 나의 반대편 그러지 말고 다 와라. 다 들고 와라. 그리고 내가 얼굴 좀 아는 보수 쪽 정치인이라고 해서 거저 표줄 수 없다. 그렇게 딜하십시오. 생각해보면 정치인들 중에 보수가 국민을 존중했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진보가 국민을 존중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죠. 국민의 전화 받지도 않았습니다.
진보 국회의원, 국회에서 버젓이 이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어디서 평민이 전화를 해서 바로 국회의원과 통화를 하느냐. 그들의 대먹지 않은 선민의식,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줬는지 여러분이 가르치고 훈계할 일들이 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SNS조차 귀하신 정치인들은 손수, 몸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짜지요. 이러한 가짜들,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본분을 모르는 정치인들,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 혜택받고 있는 자들,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감히 국민에게 비난을 쏟아놓기까지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를 조금도 참지 말기로 합시다.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수십 년 민주화 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수십 년 세뇌되고 사회 구조가 왜곡되고 가정마저 지금은 법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고 상당히 금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는 어머니와 자식들이 한통속이 돼서 아버지를 수구로 몰아서 공격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런 가족끼리 서로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반목하는 그런 반인륜적인 풍경도 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젊음이 훈장인 줄 알고 단지 나이 좀 먹은 사람이라는, 나이 먹은 게 죄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나이 먹은 사람은 무조건 업신여기는 풍조, 이런 망국적인 풍조 또한 생겨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평생 자기 몸 아끼지 않고 일해서,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절약하고 그래서 모은 재산,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래서 투자하고 그리고 불린 재산, 그거 다 상속해주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부모 세대들입니다. 노인은 돼지 껍데기 먹고 자식은 와인에 스테이크 먹는 세상, 이것은 잘못된 세상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런 노인에게, 이런 중년 이상의 세대에게 또 너희들은 좀 덜 먹어라, 그리고 일찍 죽어라, 이러고 있죠. 이제 중년 이상,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적폐라고 부르는, 자신의 국민이 아니라고 부르는 이 모든 세대는 더 이상 인내하거나 양보하라는 강요를 참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에서 노인의 한 표는 반표로 계산합니까? 그렇지 않죠. 노인의 한 표는 당당한 한 표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정에 와서 큰절 한번 하고, 사실 젊은 사람들은 실어다 줘도 받지 않을 그런 이상한 변변찮은 선물 하나씩 돌리고,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젊지 않은 여러분, 이제는 도도하게 삽시다. 비싸게 굽시다. 어째서 청년의 한 표는 노인의 한 표나 중년 이상의 한 표보다 고가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노인대학의 강사는 어째서 노인이 아닌 겁니까? 오늘날 노인은 대부분 교육받은 세대입니다. 노인을 무식장애 취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비자는 당당히 우리 국민 중에 노인의 숫자만큼 노인 소비자, 중년 이후 소비자가 있는데 모든 상품을 광고하는 자들은 다 새파란 애들입니다. 어째서 그 광고비는, 그 광고를 하는 즐거움은 중년 이상이나 노인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겁니까? 이것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지요. 게다가 이제는 노인이 10대 애들처럼 새빨간 입술로 화장하고 나오고 애들 흉내내고 그러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자주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노인이 왜 애들처럼 보이려고 해야 합니까? 그렇게 남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는 웃음거리가 되면서 그렇게 어울리려고 해야 하는 겁니까? 고품격의 문화를 스스로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노인은 노인의 문화가 있고 그것은 젊은 이들이 쫓아갈 수 없는 수준 높은 나름대로의 깊이 있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차근차근 물려받고 배우고 더 키워나갈 것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가 똑같이 그냥 말하기에 좌파 혹은 우파 만약 좌와 우의 성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무런 다툼이나 불편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라면 문제없는 가정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주부들을 보면 그렇게 너그럽다든지 화합을 잘 한다든지 하는데도 좀 능력이 떨어지고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가정은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른이 숨죽이고 할 말을 참고 애들은 원래 저런 것이다 하고 져주고 이런 거 그런 것도 하지 맙시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은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들, 사라지는 세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이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그 계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단명하지 않는 한 노인은 사라지는 만큼 또 유입이 되는, 그래서 든든하게 그 계층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앞으로 의학과 여러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 노인의 계층은 더 두터워지고 노인 세대는 다수를 이루게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것을 노령화가 재앙이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것은 그가 무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인생이라든지 인류의 역사라든지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쾌한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참지 마십시오. 그것은 틀렸고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항의하고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 중에 노인인 국민은 양보하는 습관을 고칩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밀고 나가고 그렇게 강한 자로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갑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대우받고 그래야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